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출근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 정리해본 부분은 일단 블로그에 먼저 썼고, 그 음모론적인 내용인데,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는데, 그 해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링크를 걸고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음모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어 근거들이 또 딱딱 아다리가 맞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재미삼아 정리를 했고, 어, 음모론적인, 일단은 제 생각엔 음모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중 있게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볼 필요는 없고, 일단은 미국에 앞으로 9월에 열릴, 그리고 FMC 회의랑 11월에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그런 문제, 그리고 중국의 이제 달러와의 이제 전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만 봤을 때는, 저는 계속 얘기했듯이 주식을 베이스로 재테크를 하고 있고, 원래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코인 시장에 좀 소규모로 이제 몇 개의 계좌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정리를 또 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코인을 또 유튜브에는 코인을 많이 올리는데, 코인 차트를 보시면, 일단 차트부터 보고 마이클 버리의 그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그 이번 달 3분기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그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그 사업자, 계속 사업자로 이제 남는 거에 대해서 이제 4개 거래소가 확정이 됐고, 그럭저럭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추석 연휴에 지금 이틀 이어서 크게 그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 넘게 계속 횡보장을 거치다가, 이 부분에서 횡보장을 거치다가 연휴 막판에 이제 그게 크게 출렁이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까봐 선은 더 이상 안 걷는데, 일단 수평선을 먼저 긋고, 그 다음에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수평선을 먼저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을 그으면서 차트를 그려 나가는데, 일단 봤을 때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횡보장을 이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면서, 여기 지금 회색에 여기 121선이 여기 있는데, 121선을 뚫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오르고 다시 이렇게 올라서 결국은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네, 헤드앤숄더가 요렇다면, 다시 그리면 헤드앤숄더가 요렇다면 약간 요런 느낌이죠.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해서 헤드앤숄더가 이렇다면, 역 헤드앤숄더는 거꾸로 누인 모습인데, 하락하고 추가 하락 더 하고 그 다음 다시 하락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 수평선을 이렇게 그으면 요런 느낌, 요렇게 해서 추세선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역 헤드 앤 숄더를 만들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역 헤드 앤 숄더에서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뛰어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좀 시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횡보 기간이 바로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중국에서는 헝다그룹의 파산 이슈,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이퍼링과 부채 한도 문제 이슈,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나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횡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진통이 커지면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1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 기존의 직전 저점으로 수평선 그은 3400 라인까지가 또 1차 지지선이 되고 2차 지지선이 되고 여기마저 깬다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하락에 3차 지지선을 굳이 정한다면 여기서 수평을 제가 이게 마우스로 하는 거라 수평하진 않은데 여기서 보시면 한 2000선 라인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차 지지선이 지금 121선 있는 라인이 2차 지지선이 3400 라인, 3차 지지선이 2000 라인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까지의 제 뷰는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헤드 앤 숄더에서 이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장을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썼던 중국의 헝다그룹과 중국 규제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영화 빅쇼트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시장 뷰, 음모론적인 내용인데 요 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아크 인베스트의 그 캐시우드 CEO랑 상당히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그 테크주,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술주, 개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술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품이 많이 꼈다 하고 굉장히 그 숏 뷰를 가지고 있는 매도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이고 테슬라 같은 기술 개발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 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일단 헝다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최근에 중국 시장의 강력한 규제와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랑 코인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헝다그룹 파산 위기로 달러 채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뉴스를 3개를 일단 스크랩을 했습니다. 아시아경제랑 메트로랑 이코노미스트인데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링크를 걸었으니까 파산설 나온 헝다그룹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라든지 90년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금융 위기, IMF 위기와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또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화자되는 얘기를 역사 속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또 이제 요번 헝다그룹에서는 어떻게 될지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마이클 버리의 음모론을 보면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마이클 버리가 트윗한 내용을 보면 결론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 패권을 노리면서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을 안 들이고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고, 가상화폐를 팔아서, 즉 채굴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다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자국 내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버블을 막고 해외에 인플레를 촉발시킨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네들 자국 내 위기를 해외로 돌리게끔 만들고 그 전 세계적인 위기로서 전염시켜버리는 그리고 사실상 자폭해버리는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해볼 수가 있는데, 마이클 버리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 트윗 내용 그리고 뉴스 내용을 정리해서 제 의견이랑 합쳐서 이렇게 분석과 정리를 한 글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미국발 위기가 있었죠. 부동산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 막 해주면서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고 이게 무너지면서 도이체방크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최종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 경색 위기가 일어났었는데, 이때 풀린 유동성이 현금 살포, 어떤 경제 그 부양책들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버블을 만들었고, 중국은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은밀하게 달러를 가져왔다. 즉
생산을 한 뒤에 비싸게 팔면서 달러를 힘안 들이고 외국으로부터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중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헝다그룹발 부동산 위기가 결국은 다시 또 코인 시장에 큰 위기를 줄 것이다 라고 마이클 버리가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그럴듯하게 사실 뭐라 그러지? 연결시킨 어떤 음모론적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또 봐볼 필요는 있는 그 시장의 뷰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의 부동산 재벌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달러와 어음을 끌고 왔다,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맞다면은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망하면 가상화폐 어음으로 돈을 빌려줬던 해외 코인 거래소들이 그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거고, 결국 외국 자본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죠. 중국 부동산과 가상화폐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버블이 중국 부동산을 지원했다는 논리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는 몇 가지 전제가 따르는데, 이 전제는 중국의 일단 GDP는 한 25% 이상이 부동산이고, 국민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돈 벌면 일단 집부터 사죠. 네. 그리고 부동산부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기업이나 소비로 가지 않고 계속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버블이 터지기 직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버블인지는 물론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경제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버블이다 아니다, 그리고 버블인 것 자체가 주관적이고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워낙 수익이 좋아가지고 많은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려서 건물을 올리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97년부터 98년까지 상황을 보면 중국은 지금 선분양과 어음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레버리지 문화, 그리고 그림자 시장, 한국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그림자 시장이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중국의 현상은 우리나라의 그때의 모습과 상당히 또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현금 부도가 나면 이 빚은 눈에 보이는 수치상으로 계산되는 빚은 빙산의 일각이고, 과거에 우리나라 IMF 때처럼 어음이나 사채 등으로 끌어다 쓴 그림자 마켓에 대출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이제 독재자 정권과 자본가, 그리고 중국의 증산층들이 전면전으로 부딪힐 수 있는 시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은, 중국은 이제 이 빚과 시장 거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았고, 이 상황에서 시진핑은 독재로 정권 유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금융가들과 자본가들은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독재 전체주의 노선으로 회귀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한폐렴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전 세계를 만신창이를 만들고, 소위 말해서 뭐 마윈이라든지 여러 유명한 자본가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속속들이 사라진다든지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알 수 없는 중국 시장입니다. 껄떡거리는 자본가들을 잡아 족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도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미국의 여대생이 공산당을 찬양하는 어떤 그 퍼포먼스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현재 어수선한 중국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석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개성 있는 국가인데, 여기서의
음모론은 소위 말해서 이런 소재들을 짧게 연결을 시키면 엄청난 부채로 만들어진 경제 위기를, 서브프라임 위기로 엄청난 부채로 만들어진 경제 위기를 우한 바이러스로 전 세계 유동성을 다시 일으키게 만들고, 소위 말해서 10년 주기설 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결국 그 위기에 인공호흡기를 단 뒤에 다시금 그 버블과 경제 위기를 전 세계에 뿌리는 거다. 이렇게 논리를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제 의견은 짜맞추기식 음모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되게 평이한 얘기인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바이러스를 뿌리고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뭐 거래소를 이렇게 하고 뭐 달러를 이랬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우한 폐렴 역시 수많은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뭐 심지어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관여했다라는 근거도 막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음모론들이 있는데, 사실 음모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시장은 다수의 손실, 반대편에는 꼭 소수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다시 돌아가서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과 관련된 위기,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과의 그 음모론을 보면, 중국 대형 부동산 회사가 많으면 분양받은 수분양자랑 중소건설사들, 그리고 투자한 외국 자본이 큰 손실로 그 무너지게 됩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손실도 상상을 초월하겠죠. 이때 과연 중국 부동산 회사가 300조가 넘는 돈을 땡겼을 정도로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나? 이게 바로 미국발 위기 이후에 풀린 달러들이 가상화폐로 중국 시장에 흘러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마이클 버리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 부동산 회사를 공산당 국유기업이 헐값으로 먹어버리면 중국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되니까 자기 자체적으로는 잃을 게 없고, 중국 자본시장에 들어가 있는 외국 회사는 돈을 다 날리게 되기 때문에 공산당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땅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네 걸로, 중국 걸로 해놓고, 주식은 외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남의 돈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오픈해놓고, 결국 이렇게 망하게 하면 결국 외국 자본은 손실이 있고, 그 땅에 있는 건 중국이 다시 헐값으로 가져가면서 결국은 달러 패권에서 중국이 우세에 올라가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심보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이클 버리가 리트윗한 의미심장한 내용은 바로 계속 그 강조했듯이, 중국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줄줄이 어음 부도가 나고 전세계 가상화폐가 폭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이미 6월에서도 마이클 버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6월에 아시아 경제 시장인데 뉴스인데, 아주경제 뉴스인데, 여기서부터 이미 마이클 버리는 게임스톱을 비롯해서 도지,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 등 기술주, 그리고 코인 시장 관련해서 전부 악평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이클 버리는 트윗을 없앴다가 또다시 트윗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트위터가 카산드라라는 아이디로 마이클 제이 버리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또다시 오늘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검색이 안됩니다. 없어졌더라고요. 중국 정부는 왜 난데없이 외자 투기 자본에 대해서 심한 규제를 할까? 마이클 버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상화폐가 그동안 버블을 키우고 중국 부동산 업주들의 물주 역할을 해왔는데, 가상화폐를 건드려서 반토막이 나면 손해보는 쪽은 자기네들이 아니라 외국 자본과 코인 투자자들, 즉 해외 애들이다, 달러 애들이다, 이런 쪽이고, 가상화폐를 파는 나라는 중국이고 사는 나라는 대부분 외국 거래소인데, 가상화폐 돈이 중국 공산당 정부 쪽이 아니라 부동산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이 모습이 꼴보기 싫었을 것이고, 규제 일변도가 또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다시 이제 약간 소설처럼 또 이후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중국은 달러를 쓰고 달러를 쓰는 사업들을 다 망하게 하고 달러를 버는 사업들도 시장에 사장시키면서 그러고 나서 세국 정책을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아니냐. 시진핑은 현재 독재가 중요하지 일단 자국에 잘 먹고 잘 사는 부분과는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는 쿠데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외자 유치와 관련된 반대적인 외자 그 세력을 망치는 그런 정책을 규제 일변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돌고 돌면은 결국은 달러를 많이 벌고 많이 쓸수록 자본주의나 일단 서양의 어떤 그 자본주의적 색채들이 물들어서 갈수록 독재 정권의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또 루프가 역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뭐 일단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마이클 버리는 결국은 부동산 그 가상화폐 폭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중국과 연관시키면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스에 중국 우한 과학자들이 전염성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계획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이러한 음모론적인 내용까지 나오면서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는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저는 일단은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매수 관점은 유지하고 그렇지만 당분간 매수는 없습니다. 매수는 없고 어느 정도 횡보 내지는 상승을 확인을 하고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정리